오늘 야권에서는요, 이번 논란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각 캠프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궤변과 증오로 가득 찬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말하고 싶은 진심은 무엇인가? 이게 윤석열 캠프 측의 입장이고, 대통령 옆자리에 앉히고 그의 기념사를 먼저 공개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건 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나서 국민 모두가 정말 나라를 되찾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광복절이 모든 국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날의 어떤 정책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일로 지정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매년 지금 문재인 정부 광복절 때마다 바로 김원웅 회장이 이제 메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두 동강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청와대가 광복회 우리가 터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전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건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올렸으니까 이건 대통령 사인만 한 것이다. 대통령 책임이 없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에 벌어진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책임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행사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가 정말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 앞으로의 광복과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외교적 방향과 일본과 관계 등등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원웅 회장의 메시지가 이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정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청와대의 임무지. 말한다고 해서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행사 자체가 그럼 과연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네. 거기 왜 여야 대표들 헌법기관 수반들 다 와 있을 건가? 그리고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를 대표해서 회장이 하는 발언을 통제를 하고 좌지우지한다.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만약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가 연설을 했다. 거기서 내용을 보고 조절을 한다. 이거 자체로서 많은 논란을 만들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사실상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내용도 하고도 사실 김원웅 회장의 내용이 좀 달라요.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일본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굉장히 강경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곤혹스러운 거는 대통령, 정부 여당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그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해줘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관욱 교수님,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김원웅 회장의 의견이나 주장은 충분히 조율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 팩트가 틀린 부분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그 전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만 남는 것이고 논란만 가중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온전히 김원웅 회장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문재인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강조를 했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5.18 특별 보면 반대 의견을 못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허용해야 된다? 왜 이런 걸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었고 분노를 해야 되냐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방치하는 거? 저는 이거는 직권유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좀 커져서요. 소정석 장님, 여기 화면을 좀 보면 진중권 전 교수도 김원웅 회장이 오히려 최후의 친일 잔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원웅 회장의 모친 창씨개명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 에모토 시마지라는 저 이름이 이제 한 뉴스버스 매체가 이 김원웅 회장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1940년에 저렇게 창씨개명을 했다라는 재적 등본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보도를 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정당을 두루 거쳐서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김원웅 회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김원웅 회장이 이제 1971년에 공화당 당뇨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민정당 시절까지 쭉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그때 시작한 그런 사람은 지금 김원웅 회장밖에 없다라고 역으로 이제 김원웅 회장을 최후의 친일 잔재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을 한 겁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의 논란은 비단 기념사뿐만은 아닙니다. 현 정권 인사들에게만 광복회 관련 상을 줘서 과거에도 꽤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부랑 상의를 해서 520억 공시지가로 시가로는 한 3천억 이상이 되는 친일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파들이 재산을 찾아내서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미애 장관께 이 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처지는 이제 이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 의사님의 말씀을 좀 차용해서 제 심경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좀 저 얘기가 논란이 있었어요. 김경진 의원님. 예. 그런데 최근에 광복회와 성남시,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에 있는 성남시가 김원웅 회장 부모를 미화한 만화책을 해서 이게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만화책을 발간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김원웅 회장이라든지 이 선대를 미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예. 특히 김원웅 회장 광복회에서 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고, 아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예. 사실은 저것도 추미애 장관 개인에게 상을 주는 것처럼 광복회에서 상을 줬지만 실은 그 공적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소속의 법무관들이 이게 공직자로서 친일 부동산을 환수하는 소송을 통해서 이게 수천억 대의 부동산을 긴 시간, 한 5년 이상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통해서 찾아낸 그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응당 사실은 법무부라고 하는 기관에 지금 시상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저 시상을 법무부 장관 추미애 개인에게 시상을 하는 듯한 그런 외양으로 지금 외부에게 상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 민주당과 또 아까 은수미 시장처럼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을 주고받는, 띄워주는 것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품앗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나라를 쪼갠 것 아니냐,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여러 무리를 빚고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메시지 논란 얘기가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